아니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유튜브 보고 블라블라 떠들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실패해갖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다.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앞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아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꼰대 유형 5가지 마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우물안 개구리형 꼰대입니다. 외래에서 우울증 약은 1년 정도 드셔야 한다. 그래야만 재발이 안 된다. 이리 말씀드리는데 한두 달 정도 드신 후에 증상 호전되면 바로 약 끊고 안 오시다가 6개월 뒤에 재발돼서 다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약을 끊으셨냐 이리 여쭤보면 습관성에 대해서 약을 못 끊을까봐 무서워서 내가 임의로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면 동네 아줌마가 했다고 합니다. 내 경험 안에서 내 제한된 지식으로 쌓인 정보만 옳다라고 여기는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런 우물안 개구리일 경우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건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은 그런 세상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에게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 훈계라니 자식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고요. 게다가 사람이 무식하면은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관공서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쓰면서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게다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게 되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나키를 주장했던 무식한 돌팔이 아니 3명과 그를 추종했던 엄마들이 아이들이 아픈데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방치를 했죠. 아동학대, 아동방위죄를 저지른 거죠.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학습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은 주로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새는 유튜버 검색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들은 원 디렉션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전달의 매체죠. 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나 강연을 보고 블라블라 떠드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필터 없이 그대로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지식의 깊이가 얕아서 자신만이 사고를 전개하지 못하거든요. 아니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유튜브 보고 블라블라 떠들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실패해갖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다.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앞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아들 몰라요 이럽니다. 그냥 블라블라 떠드는 거예요. 블라블라 들은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만이 유일한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액티브한 매체이기 때문에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꼰대질을 좀 하자면 20대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40대가 되어서 책을 읽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독서의 중요성이 별로 체감이 안 돼요. 4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들의 어휘력, 문해력, 표현력, 이해력이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주변에 40, 50대 가만히 보시면 쓰고 있는 언어의 수준을 보면은 20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반대로 허지웅 씨 인스타 한번 가보세요. 허지웅 씨가 쓰신 글을 읽어보면은 책을 참 많이 읽는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들어옵니다. 7번째는 정치형 꼰대입니다. 꼰대란 무엇인지 제가 나름 정의를 좀 하자면 확증 편향에 휘둘려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듣는 사람이라 전 말하겠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뚜렷한 정치 지향을 가진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하고 확대 해석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우리만이 절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정당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요. 진보 정당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극우나 극자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잘못한 것을 보게 되면 입을 꾹 다물거나 과도한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정치계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잘못한 점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정치꼰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꼰대를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 진영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신문도 한 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랑 한겨레를 봐야 되고요. 그 중간에 있는 중앙일보랑 경향신문도 챙겨서 봐야 되는 거죠. 외신까지 챙겨보면 더 바람직합니다. 이때도 우파 성향인 워싱턴 포스트와 좌파 성향인 뉴욕타임즈까지 같이 챙겨봐야 되는 거죠. 8번째는 종교형 꼰대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종교인이고요. 혼자 조용히 종교를 믿으면서 종교의 교리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죠. 20대 환자분이 계셨는데 방학 때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본인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데 집에 내려가면은 교회를 가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교회에 다니는 삶은 싫다. 이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길에서 가다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막 사람 잡잖아요. 이분은 딱 잡으면은 이렇게 우씨 이러면서 간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종교에 대한 강요를 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까지 더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짜증내면서 길 간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본인과 관련 회사로 실습을 나갔거든요. 실습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 한 분이 그 실습생들 모아두고 1시간 동안 진화론을 부정하면서 미니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엥? 도대체 무슨 상황? 이러면서 불쾌하고 황당했다고 하신 환자분 봤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있죠? 나만 믿고 따르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죠. 돈이랑 시간, 정성, 몽땅 다 나에게 갖다 바치라고 하죠. 종교 반대하는 배우자랑 이혼하라고 하죠. 전형적인 종교형 꼰대입니다. 종교를 믿는 일부 사람들 중에 자신들만의 이너서클에 살면서 세상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인 거죠. 특히 사이비 종교일 경우 이 정도는 좀 심하죠. 나중에 내가 믿는 종교가 사이비인 거 알아도 밖에 나가 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요. 남들이 대학 다니고 자격증 따고 사회생활 준비하고 한 기간 동안에 자신은 사이비 종교 가갖고 뭐 포교활동 막 이런 거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직장생활이든 자영업이든 뭐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못 갖춘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랑 관련된 사무실이나 기타 무슨 하청업체 이런 데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복잡 다단합니다. 나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여러 개가 달려있죠. 나는 어느 종교인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동창에 속해 있기도 하고 동호회 회원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베스트 프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멀티 아이덴티티를 잘 운영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인이라는 단 하나의 아이덴티티만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9번째는 가방끈형 꼰대입니다. 가방끈 긴 사람들 중에서 꼰대 수두룩합니다. 특히 대학 교수 직업 중에 유달리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학문부심이라는 거 있어요. 내가 공부한 학자라는 지적 허영심과 명예욕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교수라는 사회적 이치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평생을 가비이치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랑 같이 동남아의 단체 깃발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소개를 하는 자리에 저는 직장 다닌다, 제 친구도 직장 다닌다, 둘 다 봉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영하시는 분들은 나는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어요. 이리 말씀하시는데 대학 교수님들은요, 꼭 자신의 직업을 밝히시더라고요. 언제는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옆에서 누군가 은행원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 교수인데 이것도 하나로 제대로 파악 못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물론 대학 교수라도 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문가인 은행원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튀어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본 교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교수님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석박사 받는 대학원생만이
우리 교수님의 진정한 인품과 꼰대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논문 뺏기는 경우 다반사고요. 그러니까 제1저자 자리 뺏기는 거죠. 가끔은 월급을 착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근길 인문학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본인은 조교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조교 월급은 교수님이 인마이 포켓 하시고 본인에게 상품권으로 월급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품권도 현대백화점 10만원, 롯데백화점 10만원, 신세계 10만원 이렇게 섞어서 주는 방식으로요. 세상에 별인간이 다 있구나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박사 졸업 안 시켜주고 트집 잡으면서 계속 시다로 부려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 잘못 만나면 마음고생 심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대학원생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훌륭한 대학 교수님도 계십니다. 지난 6월 18일에 임윤창 군이 방 클라이번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나이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천재급 스타 피아니스트의 탄생에 전 세계가 열광을 했죠. 게다가 임윤창 군은 해외물을 하나도 먹지 않은 순수 토종 국내파입니다. 한예종에서 피아노 공부를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낸 거죠. 대한민국 클래식 교육계가 임윤창 군 덕분에 위상이 같이 올라갔죠. 임윤창 군은 한예종 지도교수인 손민수 교수님을 한국에 계신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나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민수 교수님은 당신도 피아니스트이고 대학 교수인데 제자인 임윤창 군을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라고 말합니다. 제자에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분들을 스승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대학 교수들만 꼰대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의사들도 가방끈이 길고 본인의 영역에서 나름 전문가이다 보니 좀 꼰대 기질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은 막 교수님들 막 혼내시잖아요. 왜 이렇게 생활습관 안 지키고 약도 잘 안 먹고 내가 말 따르지 않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하는 경우 많으시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자 가방끈 긴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적인 꼰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당 분야에서 그러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본인은 해당 분야가 아닌 은행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데 가서 박박 우기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들면은 꼰대 소리 듣는 거죠. 그리고 권위라는 것에 사람들은 기꺼이 굴복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가방끈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힘은 막강하고요. 대학 수능날에 전 국민이 난리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경력 막 부풀리고 난리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교수나 의사 같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꺼이 의뢰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방끈형 꼰대들이 꼰대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나도 모르게 일조를 하게 됩니다. 10번째, 영꼰대입니다. 영꼰대들 요새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새 20대들 성별에 따른 갈등 심각하죠. 극단적 페미니스트와 극단적 안티페미니스트가 여기에 속하죠. 더불어 특정 지역 꼰대질과 계층 꼰대질, 정치 꼰대질까지 하는 영꼰대들도 있습니다. 무슨 층 이리 비아냥거리면서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하는 영꼰대도 있습니다. 남이 얘기를 전혀 안 듣겠다는 직장 내 영꼰대도 많습니다. 근태가 불량하면 윗사람들은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도 듣기 싫다는 거죠. 업무를 하다 보면 흑과 백이 아닌 그레이스러운 일은 합리적으로 나눠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혀 안 하겠다는 거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겠다는 20대들이죠. 스스로는 쿨하다고 생각하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역량이 정말 떨어지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근태 엉망이고 개념도 밥 말아먹어서 업무 내 일이 분명한데도 안 하겠다고 뻗팅겨서 사수 입장에서 힘들어 죽겠다는 경우도 봤습니다. 피해의식에 가득 찬 성격장애 영꼰대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장애 영꼰대들은 절대 남의 말 하나도 안 듣고요.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를 전혀 못합니다. 자신이 피해자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괴롭히는 빌런이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나, 누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이게 본인의 관심사의 전부입니다. 나노 단위로 주변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꼰대는 절대 나의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옳고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다 꼰대입니다. 영꼰대가 문제인 것이 자신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나 반성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삶에 발전이나 성장이 없게 됩니다.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꼰대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가부장력 꼰대입니다. 두 번째, 회사형 꼰대입니다. 세 번째, 자수성가형 꼰대입니다. 네 번째, 자린고비형 꼰대입니다.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형 꼰대입니다. 여섯 번째, 우물안 개구리형 꼰대입니다. 일곱 번째, 정치형 꼰대입니다. 여덟 번째, 종교형 꼰대입니다. 아홉 번째, 가방끈형 꼰대입니다. 열 번째, 영꼰대입니다. 실은 여기서 1인 1꼰대는 아니에요. 대학 교수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가부장적인 1인 3꼰대 유형도 있고요.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오너인데 겁나 자린고비 스타일에 가부장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극단적 성향인 1인 4꼰대 유형도 있습니다. 실은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셀프 꼰대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되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점점 보수화돼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그 집단 내의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어떤 편견이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세계를 확대해서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이 경험을 갖다가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열심히 해서 나이 셀프 콘대화를 방지해야 되고요. 그 간접 경험의 방법으로는 책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